배정문을 빙빙 돌아 통장을 탈탈 털어봐. 안녕하세요, 뮤사원입니다. 오늘은 그윈플랜에게 돈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통장을 탈탈 털어 회전문을 돌고 있는 뮤지컬 웃는 남자 리뷰입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저의 최애극이긴 하지만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극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개연성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를 쓴 프랑스의 위대한 극작가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를 원작으로 둔 작품입니다. 총 90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180분 동안 무대 위로 압축한 작품인데요.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카피를 극중 여러 번 반복해 관객들은 그윈플랜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날을 세울 것이라 기대하는데 2막 중반을 넘어서 겨우 나옵니다. 그 유명한 넘버 모두의 세상과 그 눈을 떠 두 넘버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마저도 잘 안 풀리자 10분 만에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겠다 하더니 아름다운 장면의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 전개로 흘러갑니다. 스토리의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져 불호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웃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대 예술이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해서 한마디로 돈 쓴 티가 나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웃는 남자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넘버가 정말 말도 못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소설 웃는 남자에서 인물, 사건, 상황에 대한 묘사와 서술을 치밀하게 했다면 뮤지컬 웃는 남자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호는 넘버를 통해서 인물을 입체적이게 만들고 상황 묘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180분 동안 총 31개의 넘버가 이어지는데 정말 어느 한 곡 빠짐없이 좋고 서사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캐릭터입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에는 저마다의 결핍과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서사의 빈 공간을 관객이 상상력으로 채우게 만들고 넘버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극이 가진 메시지를 호소력 있게 전달해서 관객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컬 웃는 남자의 넘버를 들으면 심장이 떨리고 캐릭터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액팅을 보며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상상하며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사면 웃는 남자 캐스팅은 뮤지컬 웃는 남자를 좋아하는 덕후들에게 과몰입하기 충분한 캐스팅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극의 메시지가 다르게 다가오고 어떤 배우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인물이 가진 스토리가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실제로 박은태 그윈플랜과 박강현 그윈플랜의 해석이 전혀 다르고 배우들의 조합에 따라 느껴진 점도 달라서 볼 때마다 만족이 보장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박은태 배우님과 박강현 배우님 그리고 전 캐스팅을 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덕후의 사심을 담아 리뷰해볼까 합니다. 세상은 잔인한 곳. 우르스스는 염세적이고 냉소적이지만 그윈플랜과 대화의 상처를 보듬는 연민과 부성애를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르스스 역의 민영기 배우님과 양준모 배우님의 캐릭터 차이가 크게 느껴졌었는데요. 세상은 잔인한 곳 장면에서 민파파는 세상은 거칠고 잔인하지만 살아내야 한다는 모습을 잘 표현하셔서 츤데레 같은 모습이 우르스스가 따뜻하고 부성애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파파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좀 더 괴팍하고 개처럼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염세적인 모습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인지 극중 우르스스가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라는 대사에서 어쩌면 염세적인 태도가 잔인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시아나 여공작은 앤 여왕의 이복 동생으로 외모, 재력, 현명함까지 갖춘 인물입니다. 상위 1%의 삶이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앤 여왕의 삶에 대한 간섭에 넌더리가 난 인물이기도 한데요. 마마님의 조시아나는 표정과 제스처에서 상류층의 오만함이 느껴진 반면 향시아나는 사생아로서의 삶에 실물과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시아나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계기가 마마님은 반복된 지루한 일상에서의 이탈이 필요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향시아나는 사생아로서의 삶의 제약으로부터 일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르스스에게 공연은 곧 신념인데요. 이 막 마그나놀라 장면을 보면 각각의 우르스스에게 공연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인 플랜을 잃은 슬픔에도 막은 올라야 한다고 말하니까요. 따뜻한 민파파에게 공연은 어쩌면 가족과 단원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생계 수단이었을 것 같은데, 염세적인 양파파에게는 단원들과 그인 플랜의 웃는 얼굴로 무대를 꾸려 각자 도생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나놀라에서 민파파는 대하를 지키기 위해 막을 올리는 모습이 강해 보였고, 양파파는 돌을 던지는 관객들을 보고 먹고 꺼져버리라며 화를 내는데, 이 모습이 가족과 단원뿐만 아니라 무대를 통해서 관중들도 잠시나마 잔인한 곳에서 벗어나길 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우르스스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무대를 접을 때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극중극에서 부르는 노래 나무 위의 천사는 그인플랜과 대하가 서로를 위한 존재임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입니다. 깡인플랜의 나무 위의 천사는 포근한 솜털 같고 하얀 구름 같기도 하며 듣다 보면 너무 달콤해서 여긴 꼭 천국과 같다 라는 생각이 자연히 드는데, 그윈플랜은 홀리합니다. 그냥 되게 신성해요. 그래서 조시아나가 그인플랜에게 빠지게 되는 계기가 나무 위의 천사만 놓고 보면, 깡인플랜은 부드럽고 포근한데 달콤하고 순수해 보이는 저 아이가 날 천국을 맛보게 해줄 것 같아서 라면 그인플랜은 그냥 멋져서 였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멋있는데 신성해 보이니까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연을 마친 그인플랜은 귀족 조시아나와 관객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비참함이 상류층의 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는 장면인데, 그인플랜이 조롱하듯 이 역설적인 상황을 비꼰다면 깡인플랜은 그로 인한 기근과 수치에 분노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인 궁전은 그곳에서 공연하게 될 기대감과 설렘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깡인플랜이 앞을 보지 못하는 대하에게 궁전은 이런 곳일 거야 하며 대하가 상상할 수 있도록 그의 눈이 되어주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대하의 꿈을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이라 그인플랜의 자상함이 느껴져서요. 깡인플랜이 궁전을 노래하며 묘사한다면 그인플랜은 말하듯이 묘사합니다. 깡인플랜이 대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모습을 표현했다면, 그인플랜은 본인도 설렘을 느끼는 23살의 한 청년을 표현하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느꼈냐면 마차 장면에서 그윈플랜이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헤드뱅잉 하면서 타는데 저는 그윈플랜이 약간 월미도 오신 줄 알았어요. 약간 디스코 팡팡 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만큼 그윈플랜이 설렜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청년이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안의 괴물은 조시아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넘버입니다. 겁먹은 그인플랜이 도망가자 조시아나는 내 안의 괴물을 부르며 분노를 표현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마마님 조시아나에게서는 교활함이 느껴졌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인플랜을 보며 그래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하며 언제든 널 쥐락펴락할 거야 라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진 반면, 향시아나는 자신을 두고 도망가는 그인플랜을 보며 감히 비천한 너 따위가 고귀한 나를 뿌리치고 돌아서 하며 극대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두 조시아나가 욕망 가득, 도끼 가득한 상태여서 제가 그윈플랜이었어도 당황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순하리순한 대화만 보다가 맵고 자극적인 마라맛 조시아나를 겪은 셈이니까 도망갈 만했어. 케니비는 평생 웃음거리였던 찢어진 본인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을 원하는 조시아나를 만난 뒤 그인플랜의 혼란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인플랜, 깡인플랜 두 분 다 그인플랜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좋아하게 된 곡인데요. 특히나 이번 깡인플랜의 케니비를 보면서 그인플랜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내면은 항상 웃고 있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대하를 위하는 모습에 가려져 보지 못한 그인플랜의 꿈과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돼 엄청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넘버입니다. 하필이면 그인플랜이 조시아나와의 만남을 통해 이 마음을 드러낸 것이 더더욱이요. 안겨쉴
행복할 권리는 행복에 대한 우르스스와 그인 플랜의 입장 대립을 느낄 수 있는 넘버입니다. 우르스스에게 행복할 권리는 귀족에게나 있는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인 플랜에게 행복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이며 지켜야 할 삶의 이유라 말하죠. 우르스스는 삶을 망칠 행복할 권리라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인 플랜은 삶을 바칠 행복할 권리라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우르스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들이 갑자기 귀족이나 누릴 수 있는 행복할 권리를 외치는데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말이 너무 심했고 이거는 가스라이팅 아닌가. 말넘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 꼴로 살아남은 걸 감사해야 돼. 남이 먹다 흘려진 행운에 만족하래요. 행복 따위는 너한테 사치래요. 이건 너무 말이 심했어. 민파파는 행복할 권리에서 가족도 버리고 대아도 버린 그인 플랜에 화가 나고, 호황된 그의 꿈이 그를 망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심한 소리라면, 양파파는 그인 플랜이 욕심 앞에 눈 뒤집혀 돈만 쫓는다 생각해 화가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것도 저들인데 그들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극대노를 하는 거죠. 그인 플랜은 이런 아버지에게 화가 나지만 이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내 마음 좀 알아줘요 라고 설교하듯이 말한다면, 깡인 플랜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앞서 캐니비에서 자신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르스스가 네 주제를 알라고 해버리니까 화가 날 법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할 권리에서 민파파와 긍인 플랜의 조합을 좋아하고, 깡인 플랜과 양파파의 조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저의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각 캐릭터들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조합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막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넘버 말도 안 되는 그인 플랜이 사실은 귀족임을 알게 되면서 말도 안 된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담은 넘버입니다. 아니 솔직히 1막 말도 안 되는 넘버 진짜 엄청 좋고, 그인 플랜이나 깡인 플랜이나 말도 안 된다며 혼란스러워하는 그 찰나의 연기가 진짜 말도 못하게 좋은데, 왜 이 좋은 넘버와 배우들의 열연을 왜 박제하지 않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뮤지컬 웃는 남자 2막 공연이 잠시 후 일주일 뒤에 시작됩니다. 2막 공연 후기가 궁금하신 관객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다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